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8기의 위성을 본궤도에 안착시키며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진정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 속에 위성과의 교신 결과는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야간 문화재를 원천 봉쇄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최 측은 장소로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오염수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에 진전을 이뤘다며 추가 분석이 끝난 뒤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14차례 여러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천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년 때부터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인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누리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8기의 위성을 본궤도에 안착시키며 이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18분 58초 동안 이어진 누리호의 비행 여정을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이륙 1분 뒤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5초쯤 64.5km 지점에 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점화된 2단 엔진으로 고도 204km까지 올라간 누리호는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이어 258km 고도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발사 13분 3초 뒤 목표 고도인 55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이번 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하고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국내 민간 기업의 큐브 위성 3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우주 기상 관측을 위한 천문연구원의 군집 위성인 도요셋 4기까지 차례로 분리하며 8개의 위성을 순조롭게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영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간 위성들을 우주 공간에 쏟아내고 임무를 완수한 누리호는 발사 뒤 18분 58초 가속도에 의한 비행을 멈추며 세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YTN 차종입니다. 누리호가 18분 58초 동안 완벽한 비행을 마치며 첫 손님인 위성 8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우주에서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생생한 현장을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발사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이 누리호 기체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발사 2분 뒤 1단이 분리되자 2단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지구로 추락하는 1단의 생생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2단 분리 후 그 사이 공간을 통해 파란 지구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3단 로켓이 움직이며 자세를 잡자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누리호와 분리되며 목표 궤도에 진입합니다. 누리호가 첫 손님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배달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멀어지는 순간 카메라에 첫 번째 큐브 위성이 빠르게 분리되는 모습이 찍힙니다. 20초 간격으로 한 기씩 튕기듯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큐브 위성들. 3단 로켓이 큐브 위성 사출을 위해 자세를 조정하는 순간 카메라에는 다시 한번 파란 별,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깁니다. 누리호는 18분 58초에 걸친 비행 과정에서 단 분리와 위성 분리, 목표 궤도 안착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첫 실전 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열렸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 봉쇄했습니다. 경찰이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하자 주최 측은 사유지로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앉아있던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됩니다.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한 겁니다. 언제든지 쉽게 해고되는 일회용품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꾸고자 이렇게 우리 와 있는 겁니다. 잡아가십시오. 이후 노동단체는 대법원 정문 앞으로 이동해 야간 문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인근 건물 사유지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앞서 낮에는 경찰이 주최 측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위법한 체포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2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주최 측은 야간 문화제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농성 이후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경찰이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무질서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에는 기동대 6개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동단체는 임금 인상과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일에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씨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양 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탄압만 있고 또 이 문제의 구조적 측면은 너무나 참 논의에서 실종돼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양해동 열사의 분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과 건설 자본들이 나서서 저렇게 이 폭력으로 몰아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정권이 했던 그러한 망이 이제 우리 시민 모두에게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 언론은 양해동 열사의 죽음을 두고 온갖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열사와 그 유가족들을 모함하고 2차, 3차 가해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은 여전히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가리비와 돔, 명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싸늘합니다. 일본산은 안 사요, 아예. 요새 바닷물이 또 오염되었다 그래가지고 특히 생선은 더욱더 안 사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준비에 열을 올리자
우리 정부는 안전성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입업체와 학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검사 절차를 공개하며 안전성 검증에 나선 겁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뒤 직접 세슘과 요오드를 매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경우는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될 수 있는 플루토늄 등은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는데 식약처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입 규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정부에 다시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사 절차의 투명성과 철저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추가 자료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기술회의에서 지진이나 쓰나미 등 이상 상황 발생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핵종 농도 분석 관련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그동안 시행했던 도쿄전력의 해양 방출 설비와 방출 계획,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안전문화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검사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이며 시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 또는 짜깁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성실히 소명했다며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일단 막무가내식 인신 구속으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만이 민주당의 속죄 방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만성적 도덕 불감증에 빠진 민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방탄에 나서는 게 아닐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 전직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냐며 되받아치는 이재명 대표의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 탈당 전략, 반일 감정 선동 등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로비 의혹으로 불똥이 옮겨붙었습니다. 게임업계는 자칫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오진 않을까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한국게임학회에서 비롯됐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현금화하는 플레이 투 원 입법화를 위해 정치권의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소문이 무성했던 결국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그런 어떤 업체라든지 협단체들이 로비를 한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위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로비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회에 불법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입니다. 게임사들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위 교수가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입법 로비 의혹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위메이드 출입 기록을 공개한 데 이어 야권에선 청문회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업계는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로비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사퇴는 섣부르다는 의견 31%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선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이 40%,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응답이 53%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로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었고 부정평가는 56%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2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김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이모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부장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월 박 전 특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본격 재개한 검찰은 조만간 당사자인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가 조작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와 측근 2명을 기소합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르면 오늘 시세 조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와 측근 안모 씨, 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깁니다. 라 대표 등은 서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2,64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00억 원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주 전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김상현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방 속 수첩과 유서에는 1학년 때부터 이 동급생들이 저질렀다는 괴롭힘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아이가 숨진 거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김 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고향을 떠나 충남 천안에서 어머니와 생활하던 고등학교 3학년 김상현 군. 전남 목포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지난 11일 김 군이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군은 수첩과 유서에 고1 때부터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향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했고 SNS를 통해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등 괴롭혔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학생들 한 8명 정도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왕따시키고 게이라고 놀리고 욕하고 참다 못해 선생님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또 5월 4일 날 집사람이 전화해서 학교 폭력 방지위원회를 열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묵살하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사가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유가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김군이 숨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같은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군 아버지는 나이 40이 넘어서 본 귀여운 막내 아들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울먹였습니다. 유서 속 당부대로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하고 그 직무유기한 선생님하고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분들하고 이분들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어제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피해자들이 다시 빚을 져서 전셋집을 구하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는 보완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단 6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6개월 뒤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간호법의 실질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와 PA 간호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그리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서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불법 의료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교섭을 시작하는 동시에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0여 의료기관 8만 5천 조합원이 7월에 이 산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늘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지역 의료원에서는 고액의 임금에도 의사들이 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가 폐쇄되고 있다는 것들도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생명권 보호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고자 하신다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인력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실련은 현재 진전도 없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의정현안 협의체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설립했던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하반기 이선희 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다가 어제 이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기획사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야수 이천웅 선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법원에서 이천웅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도박 규모와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이천웅을 불러 조사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걸 두고 숙취 운전이라고 합니다. 황금 연휴에 술자리 약속 많으신 분들이라면 숙취 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것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생계를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 차량의 죽음을 맞이한 40대 가장. 저희 아버지와의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만 하시는 분이라 집을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밤새 술을 마시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사고 순간에도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 운전은 이렇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뀔 정도로 처벌이 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숙취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술 먹고 그 다음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운전자 8명 가운데 1명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날 운전한다고 답했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1년 내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2%. 여전히 숙취 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난 뒤에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숙취 운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단백질바 제품 절반 이상이 한 개당 열량이 밥 한 공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단백질바 제품 20개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65%인 13개 제품은 열량이 215kcal 기준 쌀밥 한 공기보다 높았습니다. 또 20개 제품 중 6개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하루 섭취 기준치의 30%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단백질바는 쌀밥 한 공기와 열량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편이어서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의 여파로 괌 현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활주로 폐쇄로 내일까지 괌과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다며 현지 복구 상황에 따라서 추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3일 새벽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 180여 명으로 옮겼고 내일까지 괌과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 30여 편이 결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괌에 한국 관광객 3,000명 정도가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간에서 호텔, 괌 항공청과 여러 당국을 통해 직접 연락하며 우리 관광객 상황과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전 단수와 현지 공항 폐쇄에 따른 비행편 결항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를 아들로 파악했고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한 딸 주애는 둘째로 알려졌었는데요.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절친했던 동창이 2차례 방북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를 만나 임신 소식을 직접 들었다. 이듬해에도 북한을 방문했는데 딸을 낳았다고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베른 국제학교에 함께 다녔던 조엘 미카엘로 씨가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카엘로 씨는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이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아들이고 이름이 김정은임을 털어놨고 김 위원장 집권 뒤 2차례나 북한에 초대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의 첫째 자녀는 2010년생 아들, 둘째는 2013년생 딸 주애, 그리고 2017년 2월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셋째, 이렇게 알려졌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녀가 있는데 성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까지 알려진 부분인데 그중에서 확인된 거는 지금 이번에 나타난 김주애라고 불리는 이 딸 외에는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은 2010년 당시 북한으로 남아용 고급 장난감이 대량으로 조달된 정황과 휴민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의 장남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분석이 맞느냐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주관적, 객관적 자료가 모두 포함됐지만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에 좀 더 신뢰성을 두고 있고 특히 우리 정보 당국이 국회에서 직접 옮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주애를 계속 등장시키며 집중 부각하고 아들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절친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일각에선 주애가 첫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 근거가 부족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4대 세습 의지를 점차 분명히 나타내는 상황에서 차녀 주애와 장녀 주애의 위상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 번에 고비를 딛고 성공한 누리호의 세 번째 비행, 이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리호가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본격적인 우주 수송 시대의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누리호. 고도 550km에 도달하자 180km에 달하는 거대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떨어져 나갑니다. 13분 3초 계획했던 그대로입니다. 목표했던 여명 황혼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어 20초 간격을 두고 큐브 위성 7기도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위성 8기 모두 제자리를 찾아준 뒤 18분 58초 누리호의 세 번째 여정은 종료됐습니다. 발사체의 최종 목적은 19간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 3차 발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던 지난 2차례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을 직접 수송한 첫 실전 발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번 멈췄지만 다시 도전한 비행에서 누리호는 완벽하게 첫 위성 손님을 수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도 약 550km에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의 분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이제는 명실상부 우주 화물선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루어진 전남 고흥에는 발사의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던 전망대에서는 발사 성공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 누리호의 발사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오후 6시 24분, 15km 떨어진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섬광과 함께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불꽃을 뿜어내며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족과 연인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연신 누르며 역사적인 비행 모습을 담아봅니다. 불꽃이 선명하게 나와서 멋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좀 좋았어요.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전광판을 통해
누리호에 실시간 상황이 전달될 때마다 기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종식으로 지난 2차 발사 당시보다 인파가 더욱 많이 몰리면서 누리호 성공 발사 응원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우주 탐사의 꿈까지 기원해봅니다. 마음이 엄청 뭉클했고 연구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 최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달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행성에도 가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누리호의 불꽃만큼 뜨거운 국민들의 응원 속에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우주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당 출입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대표 옆자리에 앉아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자신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한 건 맞지만 이 대표가 보여주기식 식사 회동보다는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입장문을 내고 앞서 지난 2일에도 국민의힘 측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해 단순 식사 자리보다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여야 협치를 통한 정책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 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커지자 윤 청장이 강경한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의대 정원을 조금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근본적인 의사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융통합위원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금융통합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통합위원회 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 3.5%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건 근원 물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 역전세난 등이 여전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반포동 반포 자이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165제곱미터가 5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면적의 최고가는 2021년 12월 52억 원이니까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것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도 올 초 28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4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건이 많이 빠지니까 뭐 금매들은 많이 빠졌죠. 이제 파실 분들은 좀 다 파셔가지고 급하게 파실 분들은 잘 없어요. 동네가 여기 반포동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막 많이 인기가 있어서 계속 관심 가시고 많이 찾으시죠? 이처럼 송파, 강남, 서초, 강동 등 강남 4구 아파트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에 15억 원 대출 제한 폐지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된 데다가 지난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상승 거래의 비중은 46.1%로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거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55건으로 1년 8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00여 건에 비하면 5배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여전해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추세 상승을 점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입지와 주거 선호도, 지역 발전 가능성 등에 따른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17주 연속 하락폭을 줄인 끝에 이번 주에는 0.01%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A씨가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죠. 경찰관 성비위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순경이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성착취물 요구하셨어요? 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장까지 경찰의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18년 48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경찰 내부의 대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4년 만에 부처들의 징계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하한을 다시 정직으로 내렸습니다. 경찰에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색해졌습니다. 게다가 행정규칙에 명시된 성비위 징계 기준이 허울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이들은 관련 규칙대로라면 해임됐어야 합니다. 이렇듯 최근 3년 동안 경찰관 성비위 사건에서 징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 하한을 다시 높이고 징계 기준도 더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330여 개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지 않도록 크게 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얼마든지 경찰청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경찰청은 성비위 특별 경보를 발령해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서 성비위를 확실히 퇴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미리 보낸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용한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측과 비공개 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업비트를 우회해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묻고 답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 부산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구속 기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 전 회장을 오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한국 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북한 주민의 국내 재산을 소유한 재산관리인이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6시에 온두라스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섰는데요. 첫 경기에서 우승 후 프랑스를 2대1로 꺾은 우리 대표팀이 2차전까지 이긴다면 3차전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야구의 도시 부산에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졸 신인 김민석인데요. 뜨거운 인기에 사직 아이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고졸 신인 김민석. 쉽게 아웃되지 않겠다는 투지로 1번 타순에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1번 타자가 첫 타석에 쉽게 잡히면은 뭔가 게임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쉽게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제2의 이정우란 말처럼 타격 능력과 뛰어난 야구 센스를 갖췄다는 평가. 습득력이 빠른 것 같긴 해요. 사실 코치님 감독님 말하는 거를 빨리 이해시켜서 방망이 쳐보고 수비해보는 게 일단 습득력이 빠른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뜨거운 인기에 벌써 유니폼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유니폼 사신 분들이 후회하진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별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직 아이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직 아이돌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러려면 더 야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도 지금도 야구가 제일 재밌다는 롯데의 슈퍼루키.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되게 좋아했고 공부랑은 전혀 안 맞았죠. 솔직히 운동하는 게 전 제일 재밌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김민석의 활약을 지켜보는 팬들의 설렘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게임 정도 남았는데 순위권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잘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준비해가지고 꼭 가을 야구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군이 최신 첨단 전력을 총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2023년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71개 부대 2,500여 명 장병과 610대의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K2 전차, K21 장갑차, 군집 정찰 자폭 드론 등 기동 전력과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화력 전력,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 전력이 동원됐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까지 곳곳에서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에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대구는 1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흐리지만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과 대구는 26도, 강릉은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첫날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2호 태풍 마와르에 따라서 변동성이 무척 크겠는데요. 이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로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만큼 최신 태풍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